오래 걸리니까 완성본을 한번 좀 볼게요. 아까 그 친구랑 만든 거거든요. 딱 그 워크플로우를 다 따라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시보드에 영상의 진행 상황, 요런 뭐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거, 기획 중인 거, 촬영 중인 거, 편집 중인 거, 이 뷰도 이 AI가 만들어줬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셨죠? 노션 AI가 아무리 좋아도 외부 서비스랑 연결을 하려면 메이크 같은 자동화 도구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생성형 AI들의 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자동화 자체를 완전히 맡기기에는 되게 믿음직하지 않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운에 맡기는 작업을 하는 거 말고 실제로 100%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우리 자영업자, 1인 사업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시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통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템플릿이나 블루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익혀서 쓸 수 있는 거. 네, 어제 전사한 노션 AI 라이브 전사본 있죠? 이거를 요약해달라고 할게요. 명시 안 하고 그냥 전사 요약해줘라고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전사본이라고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찾고 있죠. 자기 작업을 지금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작업에 대한 맥락을 놓칠 일이 좀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런 간단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전사본 두 개 중에 뭘 할 거냐라고 하네요. 2번. 이건 노션 AI를 시스템으로 쓰기 위한 초벌 단계예요.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되는 단계, 꼭 봐야 되는 문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보면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템플릿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요약을 만듭니다. 보시면 유형을 판단했죠. 그리고 템플릿을 가지고 왔고 요약을 생성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 하나 만들고 있네요. 네, 방금 요약이 하나 생겼죠. 네, 전사 요약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줬고 요약본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강의 내용에 대한 템플릿이에요.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드디어 대망의 노션 AI 부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그 노션 무료 강의 다들 보고 오셨나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노션 무료 강의 혹시 보신 분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안 보신, 0.5? 안 보신 분들 많으시네요. 네. 다 못 보셨죠? 흐름만 그냥 대충 쭉 보셨으면 되고, 근데 많이 보셨네요. 노션 무료 강의를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노션 AI가 우리의 노가다를 얼마나 최적화를 해주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료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녹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사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녹음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앱에서 지금 녹음을 시작을 했고, 웹에서 할 걸 그랬나? 이게 뭐냐면, 전사, 요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받아쓰기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 전사를 해주는 거. 이게 노션 AI 기능 중에 하나고,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왜 우리가 노션 AI를 배워야 하고, 기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침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시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AI 어떤 거 쓰고 계신가요? GPT, 클로드, 뭐, 제미니, 노트북 LM, 이런 거 많죠? 주로 어떤 거 쓰시나요?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실래요? 제미나이. 오, 제미나이가 인기가 꽤 좋네요. 3번이면 제미니. GPT 제미나이. GPT 제미나이. 오, 오. 노트북 LM. 너무 좋죠. 네. GPT 제미나이. 의작은 GPT. 아직은이겠죠? 네, 제미나이. 제미나이가 진짜 많네요. 저희 제미나이가 한때 정말 인기가 없었거든요. GPT 오늘부로 구독 해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단계를 밟으시겠네요. GPT 저는 해지 못하고 있고, 잘 쓰고 있고, 제미나이가 많고요.
네, 그러면 노트북 LM, 노트북 LM도 써보셨어요? 안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노트북 LM?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른다 2번 눌러주세요. 노트북 LM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우셨어요. 노트북 LM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엄청 좋아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노트북 LM이 제미나이 모델을 쓰고 있는 건데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보고 그러면 노션 AI 오늘 주제죠. 노션 AI 써보신 분 1번 눌러주실래요? 오, 안 써보신 분 계시고 엄청 많이 써보셨네요. 좋습니다. 저희 AI가 많죠? 오늘 왜 노션 AI를 써야 되는지 다른 도구들이랑 뭐가 다른 건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GPT, 제미니, 클로드 그냥 쓰면 되게 똑똑하죠. 근데 내 상황을 자세히 모르죠.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맥락을 가지고 메모리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GPT한테 그냥 아무 정보 안 주고 우리 회사 매출 정리해줘 하면은 하나요? 못하죠. 우리 회사 매출 정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 처음 온 사람이 회사가 그냥 보편적인 답, 엉뚱한 답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주죠. 노트북 LM에 파일 넣고 GPT스에 문서 올리고 GPT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 많이 써보셨죠? AI에 문서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고 그 문서에서 이제 답변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머리 좋은 신입한테 이것 좀 읽어봐. 그리고 나한테 답변 좀 해줘. 라고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답을 해주죠. 이게, 어디 갔노? 이게 레그라고 해요. 뭐, 리트리버, 어쩌고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쉽게 말했을 때 AI한테 자료를 준 다음에 맥락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트북 LM이 좋은 점, 노트북 LM은 다른 애들보다 더 내 자료를 기반으로 답을 해주죠. 그리고 그 자료의 출처 이런 것도 다 해주고 PPT도 만들어주고 팟캐스트도 만들어주고 요약도 해주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GPT스, GPT 프로젝트, 클로드 프로젝트, 제미니 잼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파일을 우리가 가져다 넣으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 그게 레그입니다. 근데 불편한 게 있죠. 매번 내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안 주면 모르고. 자료가 바뀌면 또 줘야 돼요. 업데이트 됐으니까 다시 읽어봐 하면서. 그러면 노트북의 램도 불편한 점이 있죠. 노트북끼리 연계가 안 되고 자료가 수정되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거나 텍스트로 넣은 건 수정이 안 되니까 지우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맞춤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GPT스 GPT 프로젝트, 클로드 프로젝트, 제미니 잼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맥락 유지도 되고, 근데, 근데 파일 용량 제한이 있죠? 그리고 개수, 업로드하는 제한도 있고요. 자료가 수정되면 다시 업로드하거나 동기화하거나, 결과가 나오면 복사해서 다시 내 작업하는 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불편함이 내가 파일을 매번 줘야 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지고 와야 된다. 거기서. 혹시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써보신 적 있으세요? GPT스나 프로젝트나 노트북 LM 이런 것들? 다 1번은, 네, 좋습니다. 네.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할 거예요. 음. 노션 AI는 파일 안 줘도 되죠? 늘 최신 버전이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전체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접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문서를 수정하면 업데이트 없이 그냥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그러면 왜, 아니, 뭐야. 이 순서가 왜 이러지? 레그 검색해서 가져와서 답변 생성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노션 AI가 다른 점이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이 PPT를 마구 금방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템플릿을 여러분께 좀 고도화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더니 PPT 만들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노션 AI가 다른 점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일하는 곳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별도로 앱 따로 안 열고 노션에다가 바로 불러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 노션에서 문서 수정하면 AI가 바로 참조하고 업데이트 버튼 없이 그냥 바로 반영이 되죠.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거, 세 번째,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복붙 안 해도 되고, 내 페이지, 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션 AI는 다른 AI들처럼 똑같이 머리 좋은 신입 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료를 줘야지만 이제 알아요, 우리 내용을. 근데 이 친구는 알아서 회사 자료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정리하고 회의록 쓰고 문서 만들고 이거 다 데이터죠. 이거 노션 AI가 그냥 읽어서 가지고 오고 알아서 찾아오고 항상 최신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가 뭐냐면요. 워크는 일이고 스페이스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페이지와 데이터가 모여있는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고객 데이터베이스, 회의록, 문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똑똑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순서가 맞지 않나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호딱 여기 이 부분을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똑똑한 표입니다. 엑셀처럼 정보를 칸칸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더 똑똑해요. 엑셀 표보다. 이 데이터 그 표 하나에 데이터들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AI가 필요한 거를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써야지 진짜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AI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정확하게 잘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네, PPT가 멈춰 있죠. 어째서 여기 사이에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노션 AI는 이미지나 PPT 못 만들어요. 그냥 노션 페이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노트북 LM은 이 자료로 콘텐츠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할 때 되게 좋죠. 근데 노션 AI는 내 업무 시스템 안에서 그냥 계속 같이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노션 AI 진짜 좋아 보이는데 결국 내가 일을 시켜야지 얘가 하는 거잖아. 매번 AI 불러서 이거저거 해줘.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새 고객이 등록되면 알아서 환영 메일 보내주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주간 리포트 만들어서 슬랙에 보내주고 설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DB에 정리한 다음에 뭐 이메일 보내주고 요런 거. 내가 안 시켜도 알아서 돌아가는 거. 그게 곧 됩니다. 에이전트. 노션 에이전트가 나와요. 지금도 에이전트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사실 그냥 레그형 A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곧 나옵니다. 26년 상반기입니다. 에이전트가 뭐냐면요. 영어로 대리인, 비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노션 AI는 내가 시켜야 되는데, 정리해줘, 분석해줘, 만들어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에이전트한테는 이걸 한번 얘기를 해주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죠. 그래서 보면은 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곧 출시됩니다. 라고 나오죠. 곧 출시됩니다. 라고 나오고 에이전트와 일하는 방법 해가지고 요런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명령어를 사용을 해보고 뭐 요런 거 개인화하는 방법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세팅해 두면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지금은 노션 안에서만 되는데 에이전트 들어오면은 외부 연동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뭘로 작동을 하냐? 아이고, 여기 뒤에 다 있네. 지침, 프롬프트라고 하죠. 지침들. 그게 에이전트의 기반이 지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두면 에이전트 나왔을 때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 두면 그때 가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션 AI 정리를 해보면 머리는 좋은 신입인데 알아서 자료까지 찾아오는 신입이고 파일을 안 줘도 되고 알아서 하는 거고 일하는 곳에서 바로 이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결과가 바로 내 데이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나오면 자동화까지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노션 AI를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노션 AI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기본 사용법, 지침 시스템 만드는 방법, AI한테 시스템을 만들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션 AI
왜 써야 하는지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노션을 써야 돼요. 노션에 데이터들을 다 넣어놓고 이제 AI를 굴려야 됩니다.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노션에서 AI를 부르는 방법, 슬래시, 빈줄에서 슬래시 입력, AI 블록 선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슬래시 하고 AI 블록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고양이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요약을 할 거냐, 주요 포인트냐, 뭐 현재 페이지만 할 거냐, 아니면 지정된 맥락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생성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서 스페이스바 이 페이지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AI에게 무엇이든 물어보기라는 게 나와요. 강아지로 이어서 써줘. 차이점 등 하면은 이렇게 똑같죠, 내용이? 하는 게. 이게 페이지 안에서 AI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잘 안 써요. 저는 이거 아예 안 쓰거든요. 왜냐면 페이지 안에서 굳이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여기 왼쪽에 사이드바를 열어보면 노션 AI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AI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열심히 뭔가 검색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소넷 4.5 되어 있는데 모델이 기본값이 제가 선택한 게 4.5. 이 클로드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친구가 못 찾네요. 이 친구는 지금 못 찾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노션 AI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 AI랑 연동이 되긴 해요. 근데 굳이 우리가 페이지에서 이 화면을 보다가 여기 가가지고 말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페이지에서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위주로 사용을 해요. 이 친구는 플로팅 버튼이라고 하죠. 여기 둥둥 떠 있는 버튼을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이 플로팅 버튼을 눌러서 AI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요 자료 보고 요 자료 보고 요 자료 보고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AI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동 모드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다음 주에 회의를 할 거야. 설문 내용 기반으로 회의 준비할 거 정리해줘. 얘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볼게 그냥. 뭐 쫙 뽑아주는데 설문 내용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저기 이게 설문이 페이지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못 찾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한번 키워서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바뀌죠. 그러면 이걸 맥락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 페이지 내용이야. 쓸 때, 네, 뭐 열심히 나오는데 문서로 만들어 줄래? 보기 힘드니까. 어? 아니, 새 페이지로 만들어 줄래? 어, 제 화면에 누군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흥미지님? 지우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낙서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거 보면 얘가 지금 말을 좀 잘 못 알아듣죠? 문서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그냥 여기다가 막 얘기를 해놓고 새 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여기다 얘기를 해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회의 준비 문서 해가지고 목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핵심 활용 포인트, 유입 경로, 효율 좋은 유입 채널은 어딘지, 사전 준비, 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설문을 이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만들어줘요. 그럼 이걸 보고 회의 준비를 하면 되겠죠? 여기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완전 그냥 기본적인 사용법이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게 요즘 많이 업데이트 되는 기능인데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면 요 내용을 맥락을 얘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프스 4.5가 성능이 더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큰의 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중에 선택한 게 소넷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자동도 많이 이 기능이 좋아졌거든요. 지금 보셨을 때는 뭐 이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노션 링크를 카톡으로? 어떤 노션 링크를 카톡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델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오프스 방금 얘기 나왔으니까 오프스한테 설문 데이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응답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이거를 설문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해줘. 아주 핵심만 간단히 세 문서로 만들어줘. 요렇게. 요거 노션 링크 카톡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프스 4.5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느려요 라고 얘기하셨죠. 반응이 많이 느려요. 토큰이 빨리 닳긴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요 AI한테 뭔가 토큰이 지금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얘가 막 뭐 하고 있죠, 여기? 뭔가 하고 있는데 불러보면 생각을 했어요. 여러 생각도 하고 페이지를 읽고 또 생각하고 뭐 검색을 해보고 뭐 생성 도구로 노션 AI 라이브 설문 인사이트를 만들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총 응답하신 분이 224명, 유입 경로 오픈톡방 미시소가 압도적인 1위다. 43%, 오픈톡방이 전체 유입의 73%를 차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노션 숙련도 기본일 수 있는 분들, 거의 처음이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레그 얘기했던 거 AI가 내 자료를 보고 답하는 거.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냥 GPT한테 설문 분석해서 인사이트 추출해줘 하면 설문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아니면 설문 내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걸 보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표죠? 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 엑셀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표의 행을 저희는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레코드 하나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정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옵션들, 칼럼들 이런 것들이 많죠. 요게 속성들이에요.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션을 쓸 때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정돈된 데이터로 만들었을 때 이 데이터의 어떤 정보들,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메타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션 AI한테는 요게 정말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지금 살짝 보여드렸고 속성 종류를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속성의 종류를 일단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그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요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슬래시하고 대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전체 페이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인라인은 이 페이지 안에서 표를 바로 표 형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전체 페이지는 이 표가 그냥 하나의 페이지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여기 페이지에 이렇게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데이터베이스고 이게 타이틀이라는 속성이고 나머지 속성들을 한번 쭉 보면 텍스트, 숫자, 선택 속성, 다중 선택, 상태, 날짜, 사람, 파일과 미디어, 체크박스, URL,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밑에는 뭐 관계형 롤업, 수식 버튼,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성 일시, 최종 편집 일시, 생성자, 최종 편집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고객 관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이름, 성함 이렇게 만들어주고 속성을 추가를 해서 뭐 전화번호를 눌러서 만들어 놓고 또 속성 추가해서 이메일 추가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넣어보고 그리고 선택으로 이 사람이 신규인지 뭐 기존인지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의 열 너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 부분 요 열 사이사이 잡고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끝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쫙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페이지 안에 PDF 분석 얻는데, 네. 페이지 안에 PDF, 한글 파일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이미지는 돼요. 대신에, PDF는 가능할 거예요. PDF 가능하고 독 파일은 모르겠고 한글 파일은 못 읽을 거예요. 한글 파일 읽는 친구는 지금 재민이가 아마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글 파일은 아마 못 읽을 거고 나머지 파일들은 아마 읽을 거예요. 독 파일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상태 값이라는 거는 현재 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연락 전, 연락함, 결제함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상태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해요. 뭐 가입 날짜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데이터베이스들을. 그러면 일단 기획도 다 짜야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쓰지 않죠? 고객이 만약에 물건을 사요. 그러면 구매 내역 해가지고 고객이랑 연결을 또 해줘야겠죠. 그때 쓰는 게 이제 관계형인데 구매 내역, 제품명 이렇게 해놓고 뭐 카테고리는 가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금액이 얼마고 구매 날짜가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관계형도 맺어서 이 고객이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누가 샀는지 봐야 되니까. 관계형이라는 거는 데이터끼리 링크를 서로 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이게 헤어드라이기다. 그리고 구매자가 미리다. 라고 했을 때 여기 헤어드라이기에 구매한 고객이 미리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미리한테는 지금 헤어드라이기 하나 구매한 내역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또 TV를 샀다, 미리가.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헤어드라이기랑 TV의 구매 내역이 지금 남게 되는 거예요. 관계형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 서로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관계형이에요. 이거를 대충 알고만 계시면 돼요. 관계형이 어떤 거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외에는 뭐 생성일시라는 거는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됐을 때가 몇 시냐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속성들도 있어요. 요게 있는데, 요렇게 했을 때, 이 미리가 총 몇 개를 구매했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식을 쓰는 거예요. 수식이란 함수와 같은 겁니다. 그 엑셀에. 근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구매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 내역을 누르면 요 밑에 요런 값이 나와요. 똑같죠, 이게? 구매 내역의 값을 가지고 오는 수식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약간 명령어를 넣어요. 개수 하면 여기가 지금 숫자 2가 됐죠? 보면은 구매 개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미리가 TV를 안 샀어요. 그러면 구매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식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뭐 종료일, 시작일 사이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뭐 어떤 딱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수식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는 게 이제 노션 AI가 있어요. 어, 응? 응? 수식에 보시면 여기도 AI가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이 사람이 구매한 제품의 개수라고 하면 얘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죠. 하고 제가 방금 만든 거랑 똑같은 수식을 줬죠. 구매 내역 점 랭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AI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텍스트, 숫자, 셀렉트, 그러니까 선택 속성, 날짜 이런 것들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노션에서는. 그래야 데이터들이 좋은 값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수식 때문에 한참 뺑이 치셨나요? 네. 지금 노션 AI 이 친구도 잘 만들고 아까 그 친구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수식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 모르면 AI한테 시키면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문 지금 이 페이지가 그냥 페이지죠. 개인 페이지 밑에 페이지죠. 그래서 이 친구가 못 찾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데이터고 요게 데이터에 페이지로 들어와 있고 선택값이 뭐 설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AI가 찾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요 노션 AI 라이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값이 설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AI가 찾기 훨씬 쉬워지겠죠. 제가 아까 그 설문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찾아내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쓰는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무료 강의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AI를 시켜볼게요. 고객 관리 DB를 만들어줘. 그럼,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뭐, 구매 일시, 총 구매 개수, 연락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신규 뭐 상담, 보류, 이런 상태도 필요할 듯.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오프스 4.5 이 친구가 똑 부러지게 잘 할 건데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동명이인의 경우 어떻게 구매 내역 구분을 하나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 친구 답을 보고 한번 볼까요? 지금 볼까요? 만드는 동안? 어디? 이건가? 동명이인인 경우 여기 전화번호랑 이메일 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 관계형을 설정하는 곳에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미리가 2개니까 헷갈리죠? 미리가 2개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면 오른쪽 옆에 점 3개를 누르면 이 사람의 전화번호 켤 수 있고 이메일 켤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가 내용이 없구나. 그러면 111111111 2222222 그리고 이거는 A 그리고 얘는 B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옆에 이렇게 나와요. 값이. 여기서 전화번호 켜고 이메일 켜면 지금 끄니까 없어졌죠? 전화번호 켜고 이메일 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핑이 성함보다는 지금 태우님이 말씀하신 개개인의 고유값이죠. 고유값을 기준으로 만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AI가 무엇을 만들었나 볼까요? 구매 제품. 고객 이름, 구매 제품, 구매 일시, 상태, 연락 여부, 총 구매 개수.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고객이 계속 늘어날 텐데, 구매 제품이 A, B,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관리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나눠서 관계형 맺어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주겠죠? 근데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사전 세팅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거를 또 보냈는데 이번엔 또 일을 하는 건가? 다시 일을 하네요. 이게 무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 토큰이 지금 시간 제한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노션은 수동 가입해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 고객이 있다면 자동 체크할 수 없는 거죠. 영란님 이해를 잘 못했어요. 노션의 수동 가입이 어떤 거죠? 홈페이지에 고객이 있다면?
자동 체크는 고객, 홈페이지에 누군가 가입을 했을 때 노션에다가 넣는 거를 수동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자동화 할 수 있죠. 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어디다 쏘면은 그 친구가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션 AI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노션 AI만으로는 안 되고, 노션 에이전트가 나오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자동화 툴을 쓰면 자동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막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걸려요. 토큰도 많이 먹고. 네, 열심히 뭘 만들다가 갑자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이러죠. 지금 뭔가 이 계정이 비즈니스 체험판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세팅을 안 해놔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능이 꾸집니다. 되게 꾸져 보여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주 신세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 사용법은 대충 이래요. 왜 오류야? 기본 사용법은 대충 이럽니다. 근데, AI를 이제 부르는 방법, 또 오류, 응,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못 써먹는 상태. 그래서 모델을 바꾸고 새 채팅을 하시거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계속 보시면, 이런 일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상한 건데 어제부터 불안정하더라고요. 요 클로드 모델이. 기본 사용법, AI를 부르는 법, 플로팅 버튼, 요걸로, 요걸로 부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를 눌렀을 때 두 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요 새로 만들기 버튼 보세요. 옆으로 밀리죠? 지금 이 페이지의 범위가 여기까지로 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 채팅창만큼 고정이 된 건데 얘를 채팅 모드 전환 요거를 누르고 플로팅으로 바꾸면 요 밑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내려서 보고 다시 키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페이지 만들기 했고 데이터 분석 해봤고 DB 속성 해봤고 일단 요거까지 아시면은 쓸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결과가 별로였죠? 내가 원하는 거랑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요런 노션 AI 쓰시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은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오, 네, 좋습니다. 유튜브에 노션 DB를 기존의 DB로 넘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 노션 무료 강의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AI 통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약간 AI가 생성형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부분도 있어요. 데이터를 옮기는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친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대충.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노션 AI 부수면서 발견한 건데 이 친구들이 빨리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침을 많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시한 거야? 그랬더니 빨리 하려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패스 하더라고요, 지침을.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막는 방법 다 세팅을 해놨고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상황 설명은 어차피 해줘야 돼요. 뭐 고객 관리 DB를 만들고 싶다. DB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 DB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 얘기는 해줘야 돼요. 고객 관리 DB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뭐 프로젝트 관리 DB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매번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근데 기본 규칙이 있겠죠?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페이지 안에 이런 식으로 인라인으로 만들어서 보고 관계형도 맺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전체 페이지로 개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항상 요 고객 관리에는 입력 완료 버튼 체크박스를 만들어 놔. 요거를 얘가 모르면 만들 때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거를 지침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침 시스템. 내가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는 그게 지침 시스템이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엄청 만들다 보니까,
매번 반복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내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규칙을 만들겠죠. 그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음, 워크플로우, 일하는 흐름. 그냥 말 그대로 일하는 흐름, 워크플로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순서로 하고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걸 정리를 하는 게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는 단계고요. 요거를 먼저 하지 않으면 AI한테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은 AI도 모르니까 대충 해줘요. 그래서 요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AI한테 막 쏟아내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코칭 사업을 하고 고객 상담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담 끝나면 요약하고 다음 액션을 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얘기를 해주고 정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에 내 업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계신가요? 그럼 한번 2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나는 고객이 가입을 했을 때 자동으로 뭐 문자가 날아가게 하고 그 문자를 받은 고객이 뭐 설문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설문지 내용을 보고 응답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걸 한다. 이런 거를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쭉 설명할 수 있다. 한 번에. 없으신가 본가? 없으시면 우리 여러분은 AI를 쓰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고객 이 워크플로우부터 정의를 해봐야겠죠?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런 플로우 차트 도구를 써서 고객이 문의함. 그러면 이제 설문지를 제출함. 설문지 받으면 메시지 발송함. 자동. 요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쭉쭉쭉 짜봐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AI한테 막 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나 코칭 사업해. 고객 상담하고 기록 남기고 다음 일정 잡고 이것저것 해. 업무 흐름 정리해줘.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큰 흐름, 리드가 발생하면 사전 안내를 하고 예약을 시키고 세션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기록을 정리를 하고 과제랑 팔로우업 할 거 정리하고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일단 이 친구가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장기 관계 관리를 위해서 리마인드나 후기, 재계약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단계별로 구체화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먼저 돼야 돼요. 내 업무가 정의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정리 못해도 되는 거죠. 지금 한 것처럼 대충 쏟아내도 AI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아닌 부분만 잘 짚어주면 돼요.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규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상담 기록은 뭐 템플릿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보일 거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뭐 문의 날짜가 필요하겠다. 문의 발생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문의 내역도 필요할 거고, 뭐 안내를 언제 했는지 날짜도 필요할 거고, 뭐 과제나 팔로우업을 입력할 구간도 필요할 거고, 다음 일정 조율 예약했을 때 다음 일정이 언젠지 입력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AI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규칙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럼 AI 활용 그러면 내 메모리에 저장할 내용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해주겠죠? 메모리라고 하는 거, 이 노션 AI가 항상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업로드를 할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얘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나에 대한 기본 정보. 나는 1대1 라이프 커리어 코칭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요 고객 타입은 직장인이고 프리랜서 초보 창업자고 이런 식으로 내 맥락을 이 지침에다가 일단 넣을 수가 있어요. 업무 프로세스, 흐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뭐 글쓰기 말투, 시간 일정, 관련 선호, 세션의 기본 길이가 60분이다 라고 하면은 예약 내일 오후 3시에 고객님 땡땡님 세션 예약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60분 단위로 잡게 되겠죠?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침 페이지에 넣어줘. 지금 이 친구 정신 못 차리는데 지침 페이지에 넣으라고 하면은 못 넣는다고 하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원래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침 페이지에 넣어줘 하면은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애들이 정신 못 차리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여기 얼굴이 있어요. 요 창에, 요쪽에 얼굴이 있어요. 얼굴을 클릭하시면 이 노션 AI 개인화하기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꾸미기도 할 수 있고 AI한테 이름도 지어줄 수 있어요. 얘는 밥 해놓고 여기 지침 설정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AI 지침이에요. 여기서 뭐 이런 템플릿들이 있어요. 조수형, 미니멀리스트형, 분석가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미니멀리스트형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AI의 지침 페이지예요. 요 안에 있는 거를 AI들이 대화 시작하면 다 읽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쭉 넣어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못 넣어? 넣어줘. 이렇게 페이지를 열었더니 또 해주네요. 이게 처음 세팅할 때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 페이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넣어줬어요. 메모리에 코칭 사업 하고 있고 고객 상담 기록 이런 식으로 한다. 반복 작업은 이런 걸 한다. 템플릿 구조를 제안해주는 도움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이제 대화를 하면 얘가 맥락을 알기 때문에 대화가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모든 맥락을 이 페이지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길어지겠죠?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에 막 잔뜩 써놨었거든요. 그랬더니 AI들 아까 얘기했죠? 너무 길면 안 보고 까먹어요. 너무 길면.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최적화된 길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의 특징이 좀 있어요. 약간 똑똑한 ADH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ADHD 라이브 했잖아요. 보신 분들 딱 감이 오실 건데 ADHD 특징 중에 작업 기억이 작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놓고 3분 기다려야지 하고 방 청소를 시작을 했을 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치킨의 존재 자체를 까먹는. 그래서 다음날에 다른 거 때우려고 이제 전자레인지를 딱 열었는데 다 식은 치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은 뭔가 작업을 하다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이전 맥락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것도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보고요. ADHD의 특징 중에 중요한 이유를 모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이유가 없으면은 안 해요. 흥미도 없으니까. 그래서 AI도 똑같이 그냥 맥락만 명령만 넣으면 대충 넘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유까지 써야지 제대로 적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일 시킬 때 짧게 끊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쫙 줄 게 아니고 짧게 끊어서 지금 필요한 것만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요 3층 구조 지침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층은 메모리예요. 그래서 항상 적용이 되는 절대 규칙을 넣어놔요. 되게 짧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라우터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길 안내 해주는 거죠. 주제별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원칙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 안에 그 상세한 데이터들을 넣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같은 걸로 이제 자동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상세 가이드, 이 상세 가이드들을 라우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항상 요 메모리의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서브 문서들을 요 안에서 링크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 친구들이 빠뜨리는 일 없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차 로드. 어, 순서대로 이 데이터들을 불러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한 번에 다 쫙 불러오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 날아가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문서들만, 단계별로 필요한 지침들만 불러오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지금. 설명만 들으면 되게 복잡한데, 이 템플릿을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ADHD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길면 까먹고 한꺼번에 주면은 딴 길로 새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대충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필요한 것만 이유랑 같이 주면서 하면 되고 체크리스트, 해결책으로 체크리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직접 말로 작업 시작 전 단계 나눠서 체크리스트들을 생성을 해서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들을 자기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명령어를 넣어놨고 그래서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뭘 만들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들을 넣고 라우터라는 거는 뭘 만들고 서브 문서는 뭔데 어떻게 정할지 AI랑 대화를 하면서 정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노션 AI 기본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내용이 좀 빡셉니다. 지금까지 내용 혹시 이해 안 되신 거 있으시면 지금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신 게 있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1.5. 영신님, 이해 안 되신 거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지 뒷부분이 조금 쉽거든요. 좋습니다. 올라가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친구랑 한번 약간 친구가 정신 못 차리고 있긴 한데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나 노션 AI 지침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지금 제가 저런 내용들을 생각을 했죠. 라우터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서 서브 페이지로 연결되게 해가지고 애들이 필요한 것만 읽어오게 하고 이런 거. 요거를 얘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용되는 규칙은 절대 규칙은 메모리에 넣고 DB 만들기나 페이지 만들기, 뭐 요약하기 이런 규칙이나 상세한 지침 같은 건 나눠서 필요할 때만 불러오게 하고 싶어. 어떻게 구조화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답을 막 해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방금 누른 게 새 채팅이거든요? 새 채팅 버튼을 누르면 새 채팅이 켜져요. 이전에 히스토리 보시려면 요거 왼쪽에 요 부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누르면 되고 페이지 구조 예시 미니멀리스트가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고 지침이랑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지침이 너무 길어서 제대로 안 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길어지더라도 잘 보이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입구는 짧게 각 지침 페이지 맨 위에 항상 요약 규칙 3줄, 5줄 90% 상황에서 이것만 지켜라 라는 걸 해놓고 우선순위 레벨도 붙여서 절대 규칙, 가능하면 따르기, 여유 있을 때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따를 것들은 강제를 시키고 체크리스트화해서 압축을 하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명령어 한 줄로 호출을 하게 해라. 이런 것도 나오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미니멀리스트 페이지로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진행해. 그래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뭐 구체화될 때까지 대화를 막 쭉 나누면 좋고요. 근데 요거를 언제 계속 하고 있나요? 뭐
이거는 AI를 진짜 많이 써보고, 노션을 많이 써보고 하신 분들이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템플릿을 만들었죠. 이 템플릿을 보시면서 더 이해가 쉬워지실 건데, 일단 하는 방법이라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했는데, 어, 좋아. 일단 기획 문서로 만들어줘. 새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티키타카를 쭉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 문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목적은 노션 AI가 내 업무 스타일대로 일관되게 작업하도록 규칙을 체계화한다. 구조는 메모리, 라우터, 서브 문서, 총 지침수 이거는 아니고 절대 금지해야 되는 이 규칙이 있어요. 제가 AI를 쓰면서 너무 불편했던 거, 그런 것들을 절대 규칙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소스의 아이콘을 추가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왜냐면 한번 넣으면 못 빼거든요, AI가. 그럼 저희가 일일이 지우고 해야 돼요. 그리고 최상위 페이지에 생성하는 거 하지 마라. 왜냐면 나는 여기에 이런 구조화된 게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뭐,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수정하지 마라. 뭐, 롤업 사용하지 마라. 필터 있는 뷰에서 뭐 하지 마라. 실패했는데 무시하고 다음 단계 진행하지 마라. 뒤에 다 망한다. 뭐, 자가 점검은 생략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꼭 절대 지켜야 될 거, 절대 하면 안 될 거, 요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메모리에 넣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 설계 라우터가 필요해 라고 해서 데이터 설계를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라우터 문서들을 만들고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라우터도 필요해. 뭐 입력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이 필요해. 뭐 매출 매입이라는 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라우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기획서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다 쏟아내고 기획서로 정리를 해줘. 그러면 이렇게 문서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기획이 됐으면 이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요 AI의 지침 페이지 있죠? AI의 지침 페이지에 이렇게 절대 규칙을 쭉 넣어놔요. 절대 규칙의 페이지도 이렇게 링크도 걸어놓고 동기화를 해라. 뭐 핵심 원칙과 절대 금지, 필수,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은 자가 점검을 꼭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 규칙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넣고 뭐 여기는 이제 업그레이드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작업 요청했을 때 자동 실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런 내용들도 넣어놓고 이렇게 절대 규칙은 제로 레벨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라우터 뭐 엄청 많죠, 지금 이게. 이게 뭐냐면 이 AI들이 일 시작했을 때 봐야 되는 문서들의 종류거든요. 전체 보면은 엄청 길어요. 요 문서들을 하나씩 보는 건데 라우터가 그 와이파이 기계 같은 거예요. 그 내비게이터라고 보면 될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라우터가 어떤 건지. 라우터가 어디 설계. 이거 라우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라우터라는 이름은. 왜냐면 이 지금 만든 게 그거예요. 이 AI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구조를 짠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를 제가 이름을 명명을 해놓은 어떤 단계입니다. 라우터에 열어볼게요. 라우터 근데 못 찾겠네. 라우터 선택 규칙 들어가면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없네. 라우터를 못 찾겠네요. 검색을 하면 되나? 여기 있다. 뭘 보여드리는 게. 워크플로우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AI한테 내가 워크플로우를, 네, 맞죠, 맞죠. AI한테 내가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대시보드 만들고 하는 일련의 작업을 이 라우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7개의 프로세스가 있어. 그리고 매 단계마다 진행 상태를 표시를 해야 돼.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멈춰야 돼. 왜냐면 한 번에 쭉 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7단계 프로세스로 기본 구조를 생성하는 거 먼저 해라. 그리고 대시보드랑 뷰 구성하는 걸 하고, 필터 설정 이런 것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서들이 있죠? 요런 문서들이 있어요. 워크플로우의 1단계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새 프로젝트 페이지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 안에 이런 상세 페이지들이 쭉쭉쭉 들어있기 때문에 이 라우터를 보면서 1단계 할 때는 요 문서를 보고 2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문서 생각 안 하고 요 문서를 보고 3단계 넘어가면은 요 문서를 보고 AI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나요? 이 라우터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론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만드실 일은 없어요. 요거 만들려면 엄청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걸 쓰시는 게 좋다. 그냥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아시면 된다는 거고, 요 라우터 하나에 요 서브 페이지들이 쭉쭉쭉 들어있구나. AI가 거기서 이 단계별로 보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트리거 매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사용자가 시스템 만들어줘. 뭐 관리 시스템, 워크플로우 만들어줘. 뭐뭐 하는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워크플로우 라우터를 봐라. 라는 기본 규칙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놓은 건데, 요거를 볼까요? 기본 지침이 있고, 거기에 트리거가 있고, 여기에 라우터, 그리고 설계 문서들 쭉쭉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지침에서 이제 사용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트리거를 확인해 라고 하면 트리거 안에서 사용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라우터 중에 이거 확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맞아요. AI를 잘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고 제 템플릿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라우터를 보면 라우터 안에서 1단계에서는 요거 봐. 2단계선 요거 봐. 3단계선 요거 봐.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템플릿을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페이지 이전에 그 제가 쓰던 메인 페이지랑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 AI를 잘 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귀차니즘이죠? 내가 말 그냥 띡 하면 알아서 똑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요 템플릿 안에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내비게이터로 되어 있죠?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이 어떤 버튼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오른쪽이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고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데이터베이스만 딱 보면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리소스, 그리고 태스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프로젝트는 이 리소스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거를 유튜브 운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유튜브 운영에 관련된 리소스들을 잔뜩 연결을 해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관계형이죠. 관계형을 맺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안에 리소스들이 쫙쫙쫙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스크 할 일들도 프로젝트랑 관계형을 맺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템플릿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세 개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가 프로젝트예요. 이거 더미 프로젝트들이고요. 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스템 프로젝트도 있고 독서 기록,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최근 1일 이내 작업한 문서들만 이렇게 쭉쭉쭉 보여요. 그중에서 작성 중인 거, 완료한 거, 아카이브 한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캘린더에 이렇게 할 일들이 나옵니다.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요 할 일들이 나오고,
완료를 했으면 여기서 완료를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전사 시작하기 눌러서 전사 페이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요. 고양이 건강 기록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업무, 저장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 설정하기 하면은 여기에 고양이 건강 기록 프로젝트가 생기고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새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똑같이 생겨요. 왼쪽에 사이드바, 여기 내비게이터 생기고 요 최근 1일 이내 작업 문서, 작성 중인 문서, 뭐 작성 완료됐거나 이런 전체 문서들 다 볼 수 있고 할 일 일정 넣을 수 있고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할 일 캘린더만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문서를 만들 때 새 페이지 만들기를 눌러서 이제 만드는 건데 어머 여기 세팅이 덜 됐네요. 여기서 전체 페이지 그래서 새 페이지 만들기 하면은 여기 페이지가 막 만들어지는데 여기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고양이 건강 기록에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거 페이지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는 여기 오픈소스 네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모든 지침과 보조는 네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관리를 하고 문서들 전체 문서 모아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전체 문서를 모아보는 데에서 지금 작업 중인 문서들 쭉 볼 수 있고 할 일 일정 페이지에서 할 일 이렇게 있다. 오늘 할 일. 뭐 시작했다. 그러면 요 밑으로 진행 중이다. 나오고 완료했다. 그러면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빨간 색깔 카드는 할 일이고 파란 색깔 카드는 일정이고 요런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류를 누르면 이제 여기 할 일에 예정된 거에서 사라지는 거고 요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침 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 뜯어봐 주세요. 열심히 뜯어서 이제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망의 지침 템플릿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뭐 들어와서 할 게 없어요. 다 AI가 만들고 다 AI가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있다가 AI 일 시키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요 왼쪽에 프로젝트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쭉 나오죠. 지금 방금 만든 고양이 건강 기록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된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템플릿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급할 때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페이지 만들기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박스에서 새 문서 만들기 눌러서 막 하면 프로젝트가 인박스로 모여요. 자동으로. 인박스로. 그러면 여기 인박스 들어가면 인박스 안에 이제 작성 중인 문서, 뭐 필터가 뭐 잘못됐나 보네요. 작성 중인 문서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요거 좀 손대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아직 업데이트 중이긴 해요. 좀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네. 무료인데 무료가 아니죠. 이거 판매할 때는 한 30만 원대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이 엄청나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00만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 제가 너무 절어가지고 앞에서 제가 너무 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봐야겠죠? 지침이 지금 여기에 총 몇 개가 있을까요? 68개가 있어요. 68개. 68개가 있는데 이게 엮여서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스킬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킬은 어떤 작업을 할 때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요 뭐 액션 아이템, 회의록이나 대화에서 할 일 추출해서 태스크DB에 자동으로 생성하는 스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액션 아이템 추출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를 보고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요 프로세스를 따라서 딱.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요런 규칙들 다 들어있는 게 스킬이에요. 그리고 템플릿은 요
페이지를 만들 때 요 템플릿을 따라라. 요 템플릿을 따라라. 라는 건데 이거 AI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더니 사람이 알아보기에는 별로 안 예쁜 화면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고, 네, 다 AI가 알아보기 쉬운 템플릿이네요. 네, AI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예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지침을 통해서 이 라우터를 통해서 상세 문서를 통해서 스킬을 선택한 다음에 어떤 템플릿으로 만든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일을 시켜봅시다. 제가 아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뭘 만들어 볼지 콘텐츠 시스템, 똑똑한 AI의 차이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여기 있긴 한데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아예 새로 만들어줘. 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내 콘텐츠 제작 흐름은 이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메모. 괜찮으면 기획으로 발전하고 기획 끝나면 촬영 편집하고 완성이 되면 업로드를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관리할 노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작업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서 뭔가 막 올려요.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걸 보면 흐름, 절대 규칙을 확인해야 됩니다. 트리거도 체크하고 문서 생성 전에 문서 생성 지침을 로드하고 순차 로드 규칙을 적용해서 자가 점검을 실행하고 이런 걸 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뽑아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가 말로 글로 남겨놓으면 이 제대로 확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 확인해야 될 거 보여주고 작업을 시작한다. 진행 상황이 6단계 중에 1개가 완료가 됐다. 6단계 중에 2개가 완료가 됐다. 다음으로는 이런 걸 한다. 이 혼잣말 겁나 하죠?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단일 DB 방식, 데이터베이스를 1개만 쓰겠다는 거고 영상 제목, 상태, 업로드 예정일, 업로드 날짜, 조회수, 메모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뷰는 진행 중인 영상, 업로드된 영상, 캘린더, 그래서 업로드 예정일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문서 생성하기 전에 저는 제목 필드랑 페이지에 아이콘이 2개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이 있는가, 이모지가 있는가, 없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거고. 쭉쭉 얘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아이고, 근데 나는 또 뭘 관리를 하고 싶을까요? 근데 나는 업로드한 영상 개수 월별로도 보고 싶고, 편집 외주 주는 것도 관리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멈춰 보이죠? 요금제는 그대로고, 그냥, 추가로 드는 돈은 없어요. 네. 비즈니스 요금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멈춘 것 같죠? 갑자기 멈췄네요. 멈춘 듯, 얘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패턴을 파악을 해봤는데 여기가 클릭이 되면은 얘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클릭이 안 되면 약간 멈췄을 확률이 높아요. 네, 맞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팁 하나. 얘네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페이지가 엄청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여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캐시가 날아가면서 다시 최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R을 기억을 해주시면 새로 고침, 캐시를 날리는 새로 고침이 됩니다. 요거는 해주시면 좋고 구글 캘린더 안 쓰시고 노션 캘린더 하나만 쓰시나요? 노션 캘린더가 모바일 어플 위젯에서는 한 달치 일정이 안 보여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저 구글 캘린더랑 노션 캘린더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노션 캘린더는 조금 이따가 같이 그 Q&A 시간에 윤길라님 다시 얘기해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 멈췄어요. 멈춘 것 같으니까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어디다 만들었나? 어디다 만들었나? 이름이 똑같죠? 아, 여기 2개구나. 멈춘 거 맞죠? 멈춘 거 같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 아까 전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GPT가 아주 픽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지우고 다시 똑같은 얘기 보내볼 건데 아까 자동이 잘 되거든요? 요 며칠 새 갑자기 엄청 똑똑해져서 자동 모드도 되게 잘 돼요. 근데 지금 몇, 지금 이 라이브 시작하고 나서 좀 이상한데? 아까 여기서도 이상했고, 여기서도 좀 이상했고, 왜 이럴까요? 한 번 더 보고 이 친구가 또 정신줄 놓으면 클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리거도 확인했고, 작업 체크리스트도 만들었고, 라우터 로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절대 금지, 절대 필수, 이런 것들이. 애들이 하도 안 해서 만든 거죠. 이 실패 패턴에서 나온 엄청난 지침들입니다. 얘네 외주잖아요? API 가져다가 쓰는 거라서 구독 안 하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노션 친구. 네, 얘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제가 요청한 내용이거든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내 작업의 흐름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냥 사용자가 준 정보를 그대로 쓰지 말고 이 질문을 던져서 더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라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련 인원 혼자 운영하시나요? 팀으로 하시나요? 불편한 점, 가장 번거로운 게 뭔가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혼자인데 외주를 가끔 줘. 편집, 썸네일 이런 거. 그리고 아이디어 흩어져서 찾기 힘들어. 언제 내보낼지, 언제 올렸는지 이런 게 관리가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자가 점검 또 하고 다음 단계. 그래서 어떤 걸 파악을 했는지 말로 해주고 진행 상황이 지금 6개 중에 두 번째 단계다 해서 진행 상황을 계속 말을 하게 해요. 안 그러면은 애가 중간에 갑자기 다 했어요 하고서는 다 안 했는데 끝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완성본을 한번 좀 볼게요. 아까 그 친구랑 만든 거거든요. 딱 그 워크플로우를 다 따라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시보드에 영상의 진행 상황, 요런 뭐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거, 기획 중인 거, 촬영 중인 거, 편집 중인 거, 이 뷰도 이 AI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전체 영상의 목록 중에 진행 중인 거, 전체, 지난 일주일 동안 완료된 거, 지난 1개월 동안 완료된 거, 전체 완료된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번 주에 마감되는 영상, 이번 주 업로드 예정일이 이번 주인 거, 이거를 업로드를 해버리면, 업로드 날짜가, 뭐 상관없네. 업로드를 해버리면 완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안 보이는 이런 필터, 그리고 외주, 지금 외주를 진행 중인 거, 편집 중이다. 이 사람이, 외주자가. 이런 필터 걸어놓고 업로드, 언제 업로드를 완료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캘린더도 만들어 놨고요. 이게 이 노션 AI가 요 방금 요 명령을 기반으로 쭉쭉쭉 작업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DB 구조를 설계를 했으니까 보고 마음에 들면 진행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기획 중, 촬영 중, 편집 중, 외주 진행 중, 완성, 업로드됨, 전체 보드 뷰, 업로드 캘린더, 외주 작업 리스트, 아이디어 보관함, 업로드 완료 기록. 근데 아이디어랑 대본이랑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마스터 DB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의 원본을 이렇게 넣어놓게 만들었어요. 이 형식 그대로. 이렇게 토글에다가 넣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들의 원본을 넣게 만들었고, 요거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실수로 지운다든지, 그러면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원본은 보관을 하고, 얘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 링크를 가지고 와서 만들면 약간 복제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보존하고 요 데이터베이스들의 뷰를 바꿔서 이렇게 보드로 만들거나 캘린더로 만들거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빠른 입력이라고 있어요. 빠른 입력. 얘를 눌러보면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응? 이렇게 여기다가 신규 페이지 해가지고 영상, 노션 AI 업로드 예정일 오늘 편집은 내가 할 거고 관련 문서는 지금 없고 입력 완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노션 AI 이렇게 올라와 있죠? 상대값이 없네. 상대값이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친구가 만들어줬고 또 질문을 또 해주네.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 대본 속성 추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 관계형 맺어서. 기획 단계에 하는 것 같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설계를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문서를 업로드를 하죠. 이게 이 친구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짜준 거예요. 수정 중에는 이런 괴상한 모양이 잘 보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 간단한 컨텐츠 제작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전사 중이잖아요.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 녹음본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위로 메인 매출 관리하는 거. 요것도 이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브 코딩 할 때도 그렇지만, 일을 시키고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많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DB 구조, 유튜브 DB, 아이디어랑 대본이랑 유튜브 DB. 아니, 아이디어랑 대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전사 기능은 노션 AI 기능의 일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유튜브 올릴 예정이에요. 유튜브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AI 지침과 지침 템플릿을 연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AI 지침과 지침 템플릿을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 노션 AI의 기본 지침이에요. 그러면 여기 절대규칙이라고 해서 절대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절대규칙 안에 이런 라우터를 로드를 하게 되는 이런 이 트리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고 라우터를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트리거, 사용자 명령 시 트리거 매핑 확인, 업데이트 필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트리거 매핑이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시스템 만들어줘, 관리 시스템 만들어줘, DB 만들어줘 이런 경우 이때 어떤 거를 가지고 와야 되냐? 무조건 워크플로우 라우터 먼저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무료 계정은 AI를 테스트 해보는 정도예요. 찍먹 해볼 수 있는 정도예요. 몇 회 대화하면 끝나요. 영원히 안 채워줘요. 그래서 유료 계정으로 쓰시는 게 노션 AI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침 안에서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구현해줘. 그래서 요금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 비즈니스 요금제. 노션 AI를 쓸 수 있는 거. 노션 AI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월에 36,000원인데, 연결제 하시면 월에 3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로 넘어오고 나서 노션 AI 쓰고 엄청 되게 만족했거든요. 왜냐면, 요 안에 내 데이터가 다 있는데, 뭐든 할 수 있어요. 분석이나, 그걸 통해서 새로 만드는 거나, 요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노션 AI에 엄청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다 한 곳에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쵸. 저희 회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간 회의 진행 시 노션 AI 활용해서 회의를 다 기록했는데 하반기에 노션 AI 활용해서 그동안 기록한 회의록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냈습니다. 맞아요. 아카이빙의 중요성. 저도 여기 안에 제 연간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요 데이터들 분석만 해도 내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타임라인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했었고, 최근에. 노션 앰버서더 되면 좋죠. 노션 앰버서더 되면 좋죠. 그래서 지금 얘가 아까 전에 AI한테 한 거랑 좀 뭐가 다르죠? 체크리스트 계속 나오고, 검증하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점검하고.
요 계속해요. 요렇게 하면서 놓치는 것 없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보면, 요렇게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다가, 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었는가, 그리고 마스터 DB 페이지를 만들어서 넣었는가, 그 안에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요 꼼수도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를, 베이스를 만드는데 저는 이게 인라인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도 첫 번째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인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삭제를 하고 그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부터 쓰자. 그래서 이거를 인라인으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어, 왜 인라인으로 안 해줘? 응? 응? 인라인으로 왜 안 바꿈? 오, 인라인으로 안 바꿔줬어요. 인라인이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 복구해 와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면 이렇게 표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인라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꼼수를 넣어놓은 건데 종종 애들이 도구 사용을 잘못해서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 대시보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죠? 대시보드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AI가 페이지를 만들면 이 전체 페이지가 아니고 전체 너비가 아니고 좁은 너비로밖에 못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면 전체 너비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이 친구 지금 보드뷰로 바꿔줬죠? 보드뷰로 바꿔줬고 뭐 나머지 이제 어떻게 만들어줄지 보면 되겠죠. 아까 전에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유튜브 콘텐츠, 어, 마스터 DB 왜 인라인으로 안 바꿈? 그리고 더미 데이터가 있어야 대시보드 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월별로 업로드한 영상 개수도 보고 싶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했죠, 처음에.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했고, 다음번은 지침을 보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요 데이터베이스 링크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가지고 레이아웃 다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자동으로 다 쭉쭉쭉 해주고 있죠. 아까 전에 보신 거랑 완전 차이가 큰 거 느껴지시나요? 제가 오늘 설명을 개똥같이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세팅하다가 밤을 샜어요. 그랬더니 와,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만드는 동안에 전사 시스템, 전사, 그 회사 전사 말고 전사본 요약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전사, 지금 전사한 거 얘를 멈추고 그냥 이 상태로 할까요? 멈추지 말고 지금 전사 요약해줘. 전사 요약해줘. 여기서 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페이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노션 AI 라이브 전사본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친구가 명확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전사 요약해줘 하면은. 근데 요거 말고 전사본 요약 안 된 거 확인해서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음 친구가 일 좀 했네요. 대시보드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고 대시보드를 봐야겠네요. 대시보드 괜찮은가? 어떠세요? 대시보드? 대시보드 좀 어떠신가요? 월별 업로드 통계 요런 거 나오고 업로드 완료한 기록, 외주 진행 상황 추적 요런 게 나오네요. 어떠신가요? 좀 AI한테 시킨 건데 좀 마음에 들게 나오나요? 괜찮아요. 약간 부족하긴 하죠. 저는 이게 진행 중인 것만 따로 보고 완료된 것만 따로 보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랜덤이에요. 애들이 이 지침을 전부 보느냐? 약간 덜 보느냐? 차이인데 그 부분의 지침을 지금 안 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탭 형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거. 그래서 그거 언급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탭으로 날짜별로 구분하게 해줘. 진행 상태별로도 뷰 이렇게 해주고 음.
지침이 섞였어. 지침이 제가 지금 요약 지침이 2개가 들어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다시 전사 요약해줘. 요거, 노션 AI 라이브 전사본,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게 귀찮다 하면은, 요거 페이지 그냥 열어가지고, 요거 보여준 상태에서 전사 요약해줘 하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어? 지침 안 보냐? 정신줄 놓았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AI가 지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침 안 보냐를 복수했네요. 지침 안 보냐? 라고 얘기해 볼까요?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트리거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라고 하는데, 2번. 응. 노션. 근데 AI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이전트 나오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자동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자동화는 안 될 거고, 이제 간단한 자동화들은 요 안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메이크까지 안 가도, 물론 메이크가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분내야 되나요? 음. 그래서 전사 요약하는 것도 좀 보고, 필터를 적용하겠다. 필터를, 오케이. 에이전트, 비즈니스 요금제에 포함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하면은, 개인 요금으로 하면은 비즈니스 요금제가 최대 요금제거든요. 그 다음이 엔터프라이즈니까, 비즈니스 요금제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뭔가 세팅을 잘못해놨나 보네요. 음? 아니구나. 음. 제가 급하게 디벨롭하면서 전사 세팅을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사한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시, 전사, 음? 뭘 만든 거지? 워크플로우가 왜 이려? 뭐요? 템플릿 왜 안 봐? 제가 이거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빼먹은 것 같아요. 그 단계를. 전사 요약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람들 이름 마스킹 처리해줘. 너무 충격적이네요. 너무 충격적으로 이걸 체크를 안 하고 보여드리다니. 사실 디벨롭을 거의 직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얘는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최근 일주일 작업본, 최근 한 달 작업본, 전체 작업본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진행 중인 거, 완료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유튜브 콘텐츠 이번 주 거, 다음 주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시스템은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줘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이 대시보드 만드는 것까지 되게 손이 많이 가요. 거의 노가다거든요. 그거를 노션 AI가 지금 해준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사 요약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회의 정리하는 템플릿은 요거다 해가지고 회의는 요런 피드백, 그리고 요 팀원분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할 일 체크리스트, 요런 게 나오고, 뭐 다른 팀원분에 대한 정보, 나의 피드백, 그리고 할 일 체크리스트, 나의 답변, 요런 식으로 지금 템플릿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사 요약해줘 하면 알아서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요약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지금 밤 사이에 뭐가 이렇게 이상해졌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템플릿 받으시면 사용해보세요. 전사 요약해줘 라고 꼭 해보세요. 되게 잘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10시네요. 한 개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런 내용으로 나는 이제 끝내볼게요. 이렇게 나는 프리랜서야. 프로젝트별로 매출이랑 매입 관리하고 싶어. 프로젝트마다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보고 이거 관리하는 노션 시스템 만들어줘. 라고 던지고 이번엔 오프스 써볼게요. 템플릿 받았을 때 나의 AI 지침 어떻게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템플릿 밑에 보시면 템플릿 설정 자동화라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부르면 돼요. 여기서 설정해줘. 세팅해서 이렇게 설정해줘. 하면 돼요. 끝입니다. 그러면 이 AI가 이걸 보고서는 이 지침에 있던 거를 노션 페이지에다가 옮겨 넣을 겁니다.
네, 꼼꼼하죠. 꼼꼼한데 중간중간에 자꾸 하나씩 빠뜨리는 게 중요한 전사 작업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래처 관리 필요해. 월간 리포트도.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해서 시스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거죠. 메인 매출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를 완성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월간 리포트 만들어주고, 이렇게 매입 금액이 3,300, 매출 금액이 3,500,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완료된 거, 그리고 최근에 한 거래, 오늘, 이번 주 30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지연된 거래들, 예정이 됐는데 거래가 지연이 됐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예정이 된 것들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 따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까 전에 이 요청을 했을 때 바로 필요업성. 네모네모 프로그램. 네모네모는 무슨 프로그램? 네모네모가 뭐죠? 아, 요거 윈지컬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윈지컬. 그래서 플로우 차트인 거고, 그릴 수 있는 거고, whimsicalcom이라고 해서 링크도 드릴게요. 요거거든요. 그리고 하고 계시는 노션과 이것을 연결할 수 있나요? 템플릿 안에서만 작동되나요? 이거는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템플릿 안에서 작동되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에다가 만들고, 문서들은 리소스에다가 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원래 제가 데이터 관리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지를 그냥 프로젝트로 넣어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기 리소스에다가 다 나의 정보들을 다 갖다 넣으면 돼요. 다 갖다 넣고 관련한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그 연결해달라고 관계형.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뭘 하고 있었죠? 일하고 있던 친구를 잃어버렸네요. 프로젝트 생성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절대 금지와 무조건 하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제대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어요. 오류가 발생했대. 이게 지금 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열심히 다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새 페이지 새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좀 잤네요. 아까 전에는 너무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아니네. 이렇게 이 페이지 빠른 입력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빠른 입력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체크 해가지고 완성을 해줍니다. 완성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빠른 입력 페이지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동작을 하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래서 템플릿 이거 드린다고 했잖아요. 시스템 이거 통째로 드릴 거예요. 통째로 드릴 거고 방법은 네, 맞아요. 이거 사용하시려면은 비즈니스 요금제 쓰셔야 돼요. 왜냐면 AI를 쓸 거니까. 네. 버튼. 그리고 요 안에 버튼들 다 들어있잖아요. 뭐, 작성 완료했다. 아카이브 한다. 요런 거. 다 눌러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고. 네, 비즈니스 요금제 뽕 뽑고도 남죠. 저는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안 쓰겠다 했는데, GPT를 끊겠다 했는데, GPT만의 또 매력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했죠? 후기 작성해주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릴 건데, 좀 손대가지고, 이제, 빌드업 해가지고 보내드릴 건데요. 후기 링크를 보내드려야겠죠? 후기 링크는 이 라이브에서만 드립니다. 다시 안 드리니까, 요거 잘 복사해놓고 해두시고, 여기, 여기, 여기 보내드리고, 너무 빨리 끝냈나요? 일단 그 후기 작성하실 분들 이제 다 들으신 분들은 나가시고 이제 나머지 Q&A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은 다들 힘드시니까. 죄송해요. 요 링크가 아니구나. 정신줄을, 그냥, 정신줄을 놨어요. 요 링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어? 똑같은 링크 아닌가? 라이브 후기.
다시? 요건데? 됐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답을 너무 못 짜서. 잠 못 잤는데 AI가 지금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멘탈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번에 쭉 나오는 거 보고,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눈 돌아가시겠다. 이거 500만 원짜리다.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오류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멘탈이 나갑니다. 게시글 링크에는 저희, 음, 스레드,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럼 그 공유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공유해서 페이지 링크 넣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참 많은데 다 건너뛰었거든요. 닉네임, 이름 넣으셔도 돼요. 언제까지냐 중요하죠. 내일 낮 12시. 네, 후기 링크 정상인 거 공유 드렸고 다시 공유 드릴게요. 몇 자 이상이냐면 내일 낮 12시까지고 몇 자 이상이냐면 안 정했는데요. 그냥 장문인 거, 이 정도면 장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AI만 했을 때 자동화를 한다면 약간, 그죠? 네. 링크 다 보관하세요. 보관하고 계세요. 나에게 보내기 이런 거 하세요. 카톡방에 안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AI가 한계가 있어요. 생성형 AI고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1과 1을 더해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1을 출력하는 그런 겁니다. 게시글 링크는 어디서 찾냐? 게시글을 업로드 하시면 거기 링크가 생기겠죠? 블로그 게시글 링크, 그리고 스레드 게시글 링크, 이런 거 그냥 공유하기 눌러서 그 링크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리 대표님. 네. 오늘 AI한테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나게 이제 온 건데,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셨죠? 노션 AI가 아무리 좋아도 외부 서비스랑 연결을 하려면, 음, 메이크 같은 자동화 도구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들의 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자동화 자체를 완전히 맡기기에는 어, 자동화 자체를 맡기기에는 되게 믿음직하지 않죠. 만약에 설문이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DB에 저장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애가 뭐 DB에 저장하는 걸 깜빡을 했다든지 카톡으로 알림 보내는 걸 깜빡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완전히 노션 AI 에이전트만으로 자동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션 메이크 같이 써야지 진짜 자동화가 될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 만든다, 이미지 만든다, 슬라이드 만든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노션 AI는 노션 안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도 쓰고 요런 것들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그 운에 맡기는 거 말고 운에 맡기는 작업을 하는 거 말고 실제로 100%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우리 자영업자, 1인 사업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시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통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템플릿이나 블루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다 익혀서 쓸 수 있는 거. 어떤 건지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은데, 요 회사의 어떤 업무들을 회사 하나를 자동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 지금 투표를 올릴 테니까 거기에 그냥 관심 있어요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표 어떻게 올리죠?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something 다 가져가. 시스템 통째로 가져가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오랫동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투표 올렸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스레드 작성 시 호출 주소가 오타예요? 호출 주소 오타고 스레드에 게시를 하고 링크를 붙이고 네, 맞아요. 이해하신 거 맞아요. 영란님. 스레드에 글을 게시를 하고 이 공유 링크 넣고
스레드 내용을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언제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좀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많이 쓰시면 좋죠. 근데 그 블로그가 제 얘기. 그리고 노션 메이크 온라인에서 혼자 보고 공부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기초를 좀 탄탄하게 쌓고 싶다. 좀 빠르게 원데이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구조님 오프라인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블로그나 스레드. 박구조님 오프라인 강의가 진짜 이번에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랜딩 페이지 한번 보세요. 캡처 이미지 내 글을 캡처해서 올리시면 돼요. 내 글. 스레드 미가입자는 블로그 링크 하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여기 그 라이브 후기 쓰는데 필수 키워드에 있어요. 여기 요거 요거 해시태그를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노션 AI 알아서 자료를 찾아오는 신입이고 에이전트가 이제 오기 때문에 잘 해보시고 그리고 링크가 어디 있어요? 어떤 링크요? 어떤 링크요? 요거? 요거요? 본인이 쓰신 글에 링크를 올리시면 돼요. 네네. 나의 글에 링크를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너무 과부하 오실까봐 정보를 열심히 생략을 했는데 그만큼 AI가 열심히 일을 해줬어야 되는데 분노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굴러가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 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 유튜브 다시 보고 후기 작성하고 싶으시다. 아, 제가 근데 이거를 그냥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편집을 살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고 하면은 내일 낮에? 내일 낮에 될 것 같아요. 후기 링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기 링크? 노션 AI 부수기 라이브 후기. 요거, 후기 링크. 유튜브 링크. 네, 카톡방에 있어요. 유튜브 링크 공지사항이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드렸어요. 캡처할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요거 캡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화면? 유튜브에는 제 얼굴이 나가네요. 갤럭시 탭으로 청취 중이셔서 링크랑 후기 작업이 잘 안 되신다. 후기는 내일까지 남기셔도 되는데, 요 링크만 저장해 두시면 되거든요. 후기 링크? 아, 운전 중이시라고. 그러면 운전하고 계신 변천수님께서는 저에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후기 링크 따로 드릴게요. 이 운전 끝나시고 저에게 주세요. 개인톡을. 어, 후기 링크 여기 올리시면 안 돼요. 잠깐만, 가리기. 후기 링크는 라이브에서만 공유됩니다. 아마 후기 작성 시간 전까지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이제 곧 기절할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노션 자동화 하려면 메이크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걸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걸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보통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메이크를 하시는 게 맞긴 해요. 노션은 한계가 너무 커요. 네, 노션은 한계가 너무 크고, 캡처 이미지는 내 글의 캡처, 내 글의 캡처. 네, 글을 캡처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아마 벌써 10시 반이니까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시스템 빌더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너무 심취해서 이 대본이랑 슬라이드를 좀 너무 미흡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께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요 내용, 대본이랑 이런 거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 노트북에 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링크 넣어주셨으면 일단 캡처 괜찮아요. 링크 넣어주셨으면 캡처 괜찮고, 오프라인 강의, 어, 오프라인 강의 설명. 박구조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구조님 거는 운이 좋으면 제가 보조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뵐 수는 있을 건데,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아, 저의 반려입니다, 반려.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좀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좀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박구조님. 네, 부대표님이요. 맞습니다.
여기 부대표님이 올리셨거든요. 요거 전달 이렇게 한번 드려요. 그래서 후기 링크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구나. 네. 네, 빨리 인 거고 요거 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요런 자세한 설명과 후기 요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요거 참여하신 분들 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다음 반려휴먼 맞습니다. 반려. 네. 다음에도 하신다고. 프로방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것들이 지나갔는데,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는데, 엄청나지 못했어요. 너무 슬프게도 AI가 이제 파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넹. 엄청난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녹화 열심히 떠가지고, 이 편집본에 이렇게 합성해 놓으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35분 안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션다움님은 강의 끝나자마자 오시다니. 진짜, 진짜 너무 열심히 요 지침들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만 손대서 디벨롭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꼭 써보세요. 특히 전사 요약.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가시고 푹 쉬시고요. 이제 35분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라이브는 끄고, 맞아요. 노션다운님 빌더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멋있습니다. 후기 제출 잘 되었는지 제가 셀프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잘 되었습니다. 기영님. 빌더스가 앰버서더 같은 건데, 약간 더 개발자 느낌인 것 같아요. 유튜브와 유통을 함께하고 있어서 강의를 준비하고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 네. 네. 어떤 게 노션으로 충분할까요? 노션으로 충분하죠. 저는 유튜브 대본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유통 같은 것도 데이터베이스만 잘 짜면은 데이터를 잘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적으로, 맞아요. 강의 자료 준비와 데이터베이스. 예, 충분하죠. 기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션 무료 강의 꼭 보시고 이거를 AI한테 잘 시켜보시고 그래서 잘 만들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 고생하셨고요. 진짜 오늘 참 너무 못 짜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후기 보내셨는데 선물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잠깐만. 영란님, 후기 이름 뭐라고 하셨어요? 제출하셨나요? 사전 설문 제출하고 후기 제출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사전 설문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사전 설문? 사전 설문 못하신 분들, 후기를 언제까지 써야 되냐? 내일이고, 내일 낮 12시까지고, 그때까지 사전 설문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사전 설문도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전 설문과 후기를 둘 다 제출하셔야지 보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링크 필요하신 분 없죠, 이제? 카톡방 URL 아니고 내가 쓴 게시글 URL 넣으시면 돼요. 카톡방에 공지사항으로 이제 수정을 해놓을 테니까 이전 공지사항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공지 고정하기. 사전 설문지는 카톡방에 있어요. 그리고 후기 설문은 여기 올려드린 거, 그 링크 잘 보관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 분들은 없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영상 올리고 작업 한번 해볼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